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수학교육과 제39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17학번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수학교육과 19학번 노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수학교육과 제39대 학생회 부회장 19학번 이한별입니다. 상명대학교 수학교육과 제39대 학생회 총무 19학번 최혜린입니다. 네, 저는 수학교육과 19학번 장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19학번 권윤경입니다. 수학교육과는 이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수학을 전공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수학교육과 소개라고 하면은 이름엔 모든 게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수학 배우면서 가끔 가다 교직도 하나씩 까먹는 그런 느낌의 과죠. 그쵸. 뻔하게 얘기하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을 양성하는 그런 과입니다. 뻔하다 뻔해. 저는 옛날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가장 덜 하기 싫은 과목이 수학이었어서 수학교육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초등학생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었는데 초등학생 때 왜 선생님이 되고 싶었냐면 그 교실 뒤에 게시판 있잖아요. 그걸 너무 제 손으로 꾸미고 싶어서 그게 제일 1번 이유였고,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는 저도 원래는 미용 쪽으로 가려고 했어서 예체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공부해보니까 너무 잘 맞고, 그리고 이제 또 제 좌우명 인생 모토가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말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살릴 수 있는 직업이 진짜 선생님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제 수학교육과에서는 그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깊게 들어가요.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수학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분야들을 이제 한층 더 깊게 배우는. 그래서 수학은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수학 교육과다 보니까 교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단에 서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칠지 그런 것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수학보다는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깊게 들어가고, 우리가 문제풀이를 많이 했다고 하면 물론 여기서도 문제풀이를 많이 하지만 증명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좀 이렇게 수학이란 학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아무래도 교사를 꿈꾸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교직에 관련돼서도 많이 학습하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답게 수학과 교육을 배우는데, 수학은 다들 대부분 아시듯이 미적분을 많이 배우고요. 대학 수학. 그쵸. 네, 이제부터 좀 어려워지는 복수 해석하기라든가 조금 그런 거 많이 배우고, 그리고 교직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타과랑 다르게 PPT를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제일 필요한 건 빠른 필기 속도. 손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 필기 보면서, 칠판 보면서 교수님의 설명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걸 그대로 써나가는 이 손. 맞지. 모든 게 다 세 개가 멀티캐스팅이 되고 있어야 돼. 근데 저희 과의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고소득의 알바를 할 수 있다는 점. 뭐 학원이라던가 특히 과외가 맞죠.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적은 시간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고소득의 과외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점?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과에 대한 특징은 이제 아무래도 선후배들 사이의 관계가 좀 되게 좋다. 저희도 이제 선후배 관계거든요. 저희 좋은가요? 네. 네, 좋아요. 왜 좋냐면 네. 이제 아무래도 문제풀이에 대한 과제를 좀 내주시다 보면 동기들끼리도 이제 해결을 많이 하지만 그 해결이 안 되면 선배들에게 많이 물어봐서 선배들에게 답을 얻기도 하고 또한 후배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도 해주기 때문에 선후배들 간의 관계가 좀 깊고 되게 친한 관계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점? 물론 동기들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저희 수학교육과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장점은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교육과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교원 자격증이 나온다는 거. 사실 수학 교사가 되는 방법에는 꼭 수학교육과를 진학하는 방법만이 있는 건 아니고 그쵸.
교육 대학원을 간다던가 아니면 수학과 관련된 과를 가서 교직 이수를 한다. 뭐 이런 그렇지. 방법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과를 졸업하면 교원 자격증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에 비해서 조금 수학 교사가 되는데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맞아요. 이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교직에서 진짜 힘들거든요. 뭐 수업 외적으로 어떤 거 해보셨어요? 저는 딱 지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정말 수업 외적으로 생각하자면 저는 우리 학과 행사들 정말 재밌는 사람들 많거든요. 맞아요. 저희 근데 학교에. 재밌다고 소문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행사들이 정말 많고 재밌어서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수업 외라고 하면 일단 개강이나 종강 때 하는 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학생회에서 준비를 하는 여러 가지 과 행사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학술제와 록수연 등등의 정기적인 행사와 명수는 치루여왕 같은 저희 학생회가 독자적으로 준비한 행사 등등이 있었습니다. 수업 외 활동이라고 하면은 가끔 야외 수업도 나가고 맞네요. 네, 야외 수업도 나가서 너무 좋고 그리고 교육과다 보니까 이제 뭐 직접 수업을 해보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그 수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활동도 많아서 그런 게 좀 재밌어요. 맞네. 재밌긴 하지. 발표하는 거 재밌어. 없을 것 많이는 없죠? 네, 탁과에 비해서는 많이 적다고 봅니다. 네,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쵸. 보통 생각하시는 막 빌런이 있고 그런 팀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이제 탁과생분들은 이제 많이 조별과제로 모여서 막 PPT 만들고 발표하시고 그런 수업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다기보다 이제 아무래도 과제가 주는 게 문제풀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뭐 그 문제를 조별로 풀기도 하고 개인으로도 풀지만 사실 혼자서 완벽하게 해내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엔 조별 과제처럼 여러 명이 모여서 수업을 그 과제를 한다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조별 과제지만 그래도 뭐 앞에 나서서 발표하고 그런 거는 탁과보다는 조금 적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죠? 저는 어떻게 주면 저는 수시로 대학을 왔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사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반장도 하고 대회도 다 나가고 뭐 상은 못 받더라도 다 했고 2,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조금 줄여서 수학이랑 멘토링 이런 쪽에 조금 특화되게 준비를 했고 네, 뭐 그랬습니다. 저도 똑같이 정말 1학년 때부터 저는 1학년 때 그 책을 읽었어요. 상장 27개로 서울대 갔다? 무슨 이런 책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 나도 상장 많이 받으면 대학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미친 듯이 대회를 다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대회도 다 나가고 공부는 공부대로 항상 열심히 해야 하고 그냥 학교 생활 다 열심히 하면 수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수시로 갔거든요. 저는 완전 찐 수시러.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수시러였어서 수능이라는 걸 거의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교과, 비교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교과는 내신은 상향되지 않되, 뭐 상향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꼭 되진 않되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건 무조건 지켰던 것 같고요. 비교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입시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이들 변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는 멘토링과 교육봉사 무조건 했고요. 뭐 일단 교사와 연관 지을 수 있는 활동들은 무조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교육봉사도 한 학기 1년 단위로 뭐 몇십 시간씩 거의 100시간 가까이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봉사를 저렇게 많이 하지? 봉사정신을 기르도록 해요. 아, 네. 교사가 꿈이시잖아요. 맞아요. 아, 저도 그쵸. 그래서 마음 고쳐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요. 네. 수학은 뻔하지만 여러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있으세요? 다들 많이 들으셨다시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많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잘하는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또 이런 거 말하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왜냐면 저도 수학을 배우면서 아, 참 못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굳이 말해주는 팁이라면 이제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그날 배운 내용을 좀 스스로 소화시키는 시간을 많이 들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듣다 보니까 조금 밀려서 나중에 들어야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해가 됐던 수업도 다시 와서 보면은 이거 뭐더라? 왜 이렇게 썼지? 이럴 때가 많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날 배운 내용을 좀 빨리빨리 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그쵸. 저는 이제 수학이 진짜 좋아. 너 미쳤냐?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근데 또 어른분들 만나서 저 수학교육과 다녀 그러면 그럼 우리 애들 수학 교화에 좀 시켜달라. 수학 공부 어떻게 했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무슨 얘기 많이 듣죠? 저는 이 문제 좀 풀어줘.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저희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하다 보니까 사실 중고등학교 때 배우던 수학과는 사실 거리감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네, 그래서 저희한테 나 이거 미적 문제 좀 풀어줘. 너 수학교육까지 이거 풀 줄 알지?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 난감하죠. 많이 난감합니다. 많이들 까먹어가지고 많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제일 자주 듣는 거는 너 선생님 할 거야? 너 선생님 하려고 거기 간 거야? 이런 거? 저는 너는 진짜 수학이 좋아? 라는 이것도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진짜 많이 받아. 네. 학원에서 애들이 수업하고 있으면 쌤 근데 수학이 좋아요? 맨날 이런 애들 진짜 많았어. 그리고 음식점 가면 제일 많이 받는 게 우리 얼마 나왔어? 아, 저도 몰라요. 네가 수학교육가니까 계산 좀 해봐. 네, 너 저도 계산 몰라요. 빠르잖아.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아, 슬프다. 우리 계산기 셔틀. 아니요. 정말 못했어요. 중학교 때 30점대 완전 얘가 정말 수학을 잘하는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못했는데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상명대학교 수학교육과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잘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네, 덜 싫어하는 과목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수학이었어서 그래서 수학교육과를 오게 됐네요. 어때요? 잘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수포자였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막 30점, 40점 이렇게도 맞아보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학이 관리가 안 되면 대학을 못 가겠다. 근데 그때 대학은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오는 시간이 좀 빠르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딱 그럴 때 있잖아. 좀 눈에 뜨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눈에 뜨이고 나니까 재밌더라고요. 푸는 족족 풀리니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좀 좋아하고 잘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수포자에서 수학교육과로 오게 되신 케이스네요? 맞아요. 여러분 혹시 수학을 조금 자신 없으신 분은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까지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중학생 때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친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수학은 제 머리랑 건 친구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제 수학 성적이 한 40점, 60점대 나온 걸 보고 아빠가 충격 먹은 거죠. 그래서 아빠가 이제 한번 수학을 공부해볼래? 해가지고 해봤는데 너무 적성에 잘 맞아서 좋아요. 재밌어요. 저희 과 굉장히 순하거든요. 되게 다 멋쟁이들이고 굉장히 순하고 멋진 선배들, 후배들밖에 없기 때문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놀러와요. 보고 싶어요. 한마디? 저는 수학교육에 간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하고 싶으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와서 굳이 수학 교사를 하지 않아도 맞아. 길이 되게 많고 생각보다 그래서 와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얼른 와서 저희랑 선후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 정말 재밌고 재밌으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웰컴! 네, 되게 수학교육과라고 해서 딱딱한 분위기를 생각하시거나 차가운 분위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마음 한뜻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수학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멋진 사회인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가도록 합시다. 저희 과가 아무래도 탁과보다는 조금 소수과다 보니까 저 이렇게 선후배 관계도
돈득하게 맺을 수 있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수학교육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꿈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당신, 교육을 좋아하는 당신, 수학교육과에 오고 싶은 당신, 빨리 지원해서 내년에 만나요. 안녕! 네, 교수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상명대학교 수학교육과 배윤한 교수입니다. 네, 수학교육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명대학교 수학교육과는 거의 한 약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는 5분의 전임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어떤 특화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입학한 재학생들은 뭐 들어와서 어떤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수학 교육에 대한 이론들을 배우고 어떤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졸업생들은 여러 분야로 진출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중등 수학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교육 관련 출판 업계로 많이 진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교육 관련 공무원으로 진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계 관련 공무원 쪽으로도 진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또 대학원 진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특히 대학원에서 이제 수학 백그라운드를 요구하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원으로 진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전공 복수전공 제도를 활용을 해서 IT 기업이나 아니면 금융기업 쪽으로 취업하는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네, 수학교육과 진학을 위해 고등학생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수학을 즐기고 좋아해야 되겠죠. 고등학교 과정 중에 수학 관련 교과목들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공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답이 있는데요. 그 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답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조금 더 그 신경을 쓰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추리소설을 읽을 때 범인을 찾아갈 때 어떤 그 논리적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을 한번 공부를 하면서 좀 잘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반드시 가르치기 위한 어떤 그런 경험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교육봉사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그런 멘토링 활동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나눠보고 가르쳐보는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독서도 중요하겠죠. 준비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비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희 수학과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은 성실한 유능한 신입생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학교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교수님들과 여러 재학생들과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수학교육과에 근무하는 김화경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제 전공은 수학 분야에서는 이산수학, 조합론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교육학이라는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업을 이산수학, 조합 및 그래프 이론, 그리고 수학교육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학교육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수학교육과는 뭐 수학 선생님을 길러내는 수학 선생님을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교육, 수학교육을 연결해서 가르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졸업 후에 진로가 어떻게 나뉠까요? 수학 선생님 역시 제일 많겠죠. 수학 선생님. 또 수학과 관련된, 수학교육과 관련된 요즘엔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쪽 분야. 네. 그리고 이제 수학을 전공하거나 또는 교육학을 전공해서 다시 진로를 조금 더 대학원 진학 등의 방식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수학교육과 진학을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글쎄 저는 고등학생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수학 과목, 웬만하면 편식하지 말고 다 들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럼 예비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젊었을 때는 굉장히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뭐든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그 안개가, 낮이 되면 안개가 걷히듯이 안개가 걷히게 되거든요. 그 안개 속에 있는 그 상황을 좀 즐길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한 방향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